말이 뭐였어? 함수랑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다 똑같다는 말이 그 말이 사실 포인트거든요. 자, 이거 질문했던 거 아까 전에 그래프 다시 한번 여기 사진 찍은 거 먼저 다시 질문을 받아볼게. 봐보자. 왜 이거 먼저 받겠다고 하냐면 이거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플러스 3k 마이너스 11은 0.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클 때 1보다 크다라고 하잖아. 맞죠? 자, 이게 그냥 문제 썼어. 봐봐, 놀이야. 제가 별도로 특별하게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사실은 아니다. 근데 학교 시험은 얘를 안 낼 수가 없어.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었어? 함수, 방정식, 부등식 다 똑같다는 얘기 들어보고 들어봤었니 원래? 기존에? 오케이. 그게 뭐냐면 방정식을 방정식으로만 보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아. 특히 공통근, 두 개의 공통근이 또는 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근과 관계를 따질 때는 그래프 없이 못 풀어. 함수 없이 못 푼다 이 말이야. 근데 함수가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또 말을 하자면 함수의 그래프겠지. 니네들한테 내가 수학과의 좌표평면을 가르쳤던 이유는 그 좌표평면을 표현을 하는 게 함수랑 함수의 그래프의 차이를 내가 설명했었지. 원래 x가 들어가면 fx가 나오는데 그 fx를 y에 대응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라고. 우리가 그래프에 표현하는 게 x, y라는 점을 찍어서 연결해주는 것들인데 지금 그 내가 말하는 함수라는 건, 문중에서 말하는 건 함수라는 건 함수 x가 들어가서 fx가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을 하는 거고. 오케이? 예를 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k 마이너스 11은 0. 2차 방정식으로만 보면 문제를 못 풀어. 두 근이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쌤이 근의 분리는 3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였어? 다 집어치고 내가 제일 먼저 조건에 맞게 뭘 그리라고 했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라고 했지. 기억해요? 네. 그 다음 뭐 하라고요? 판별식, 대칭축, 그다음에 특정 값대기. 그렇죠. 대칭축, 특정 값대기. 자, 여기서 조금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해요. 오케이? 좀 이따가 오늘 내가 근의 분리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 어쨌든 애들은 이제 화요일, 목요일에 와서 듣는데 너희들은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 몰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배워보자. 오늘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사이값 정리라는 형태와 여기서 판별식을 굳이 안 써도 되는 형태가 있어. 그거에 대한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의 성질을 좀 공부를 해보면 그러면 언제는 굳이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 3단계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가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왜 이 세 개를 다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게. 그러려면 필요한 건 뭐다?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 두 근. 그 두 근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이라는 건 당연히 실근이겠죠. 맞나요? 두 실근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같다 다르다 말이 없어. 오케이? 그럼 이거에 맞는 상황을 그려보겠다 이 말이야. 봐보죠. 먼저 x축을 그립니다. 그리고 두 근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 1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중근이긴 하나 두 근이죠. 1보다 큰 두 근이죠. 서로 다른 두 근이라면 이렇게 생겨야겠죠. 맞나요? 자, 이 내용을 조금만 구체적이게 공부를 하겠어요. 일단 근의 분리라는 거를 판단한다면 제일 먼저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준다가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예요. 두 번째, 근을 갖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판별식 D가 5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죠. 왜? 그래야 뭐가 돼요? 저렇게 생기겠죠. 그런데 얘만 쓰면 어떤 거냐면 1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모르죠. 1보다 작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쵸? 그러면 이런 형태를 찾아가는 우리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x축을 기점으로 이렇게 생겨 또는 이렇게 생겨가 이거가 찾아주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뭘 찾는 거예요? 1보다 큰 두근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걸 찾아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대칭축이 어느 쪽에 있냐는 겁니다. 어느 쪽에 있죠? 1.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서야 얘 더 가까워지죠. 맞나요? 네. 오,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그렇다고 이 두 개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쌤, 이 두 개만 하면 저거 되지 않나요? 어떤 케이스를 설명을 못하냐면 이런 케이스를 걸러내지 못해요. 1보다는 크죠, 대칭축이. 판별식도 D가 0보다 큰 거 맞죠? 하지만 문제는 두근이 다 1보다 크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막아줘야 되죠. 그럼 결론 나머지는 누구냐? 얘다. 1을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되는 거. 그러면 얘가 아닌 누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 라는 얘기가 이걸 나타낸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판별식, 대칭축, 특정값 대입이라는 게 있다면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세 개가 써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럼 쌤이 여기서 조금 더 예를 먼저 굳이 판별식을 쓰지 않는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저 판별식을 굳이 안 써도 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이럴 때예요. 뭐냐? 최고참 2차 함수의 형태가 이 2차 함수의 형태가 뭐일 때냐? A가 양수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뭐요? A가 양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네. 근데 내가 어떤 값인지 모르는 x값을 하나를 넣었대요. 오케이? 이게 t 하나 해석이긴 하지만 음수를 갖죠. 만약에 음수라고 치면요. 얘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왠지 봐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P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여도 똑같이 어때요? 음수가 되는 그 즉시 뭐가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가 돼버려요. 만약에 저 두 가지 내용을 쓰게 되잖아요? A가 양수인 상태에서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죠? 돼요? 그 판별식 안 씁니다. 왠지 알아듣겠습니까? 반드시 뭐를 갖기 때문이에요? 0 가는 두 개의 값을 갖기 때문이에요. 오, 대박. 정석 또는 실제 문제집 거기 풀다가 보면 해설지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판별식을 굳이 안 써요. FP가 음수면 판별식을 안 쓰고 말아버려요. 그런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고 할 때요. 예를 들어, 오케이? 그럴 때 이거와 F3이 음수만 만족하면 이거 쓸 필요 없죠. 이해해요?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죠. 네. 맞아? 대칭축이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3보다 크던 작던 의미가 있어요? 없죠. 맞나요? 네. 그러면 뭐만 쓰면 돼요, 그럴 때? 특정값. 그쵸, F3은 음수 끝! 이라는 뜻이에요. 대박. 알겠나요? 네. 오. 그게 지금은 아니지만요. 옛날 실력 정석에 증명하세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목고, 과거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입학 문제예요. 물어봐요. 이런 걸. 결론은 과거 입학 문제에서 물어본다는 결론은 그거죠. 교육 과정을 알아? 뭐가 중요한지는 알고 공부를 하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이거? 자, 그럼 판별식을 굳이 안 써도 되는 케이스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양수,
최고차항 계수의 양수의 특정한 값이 음수이기만 하면 굳이 판별식을 쓸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이 사이가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쌤 이게 뭐죠? 라고 한다면 저 사이가 정리에 대한 얘기는 주로 이런 걸 물어봐요. 한 근이 1하고 2 사이에 있다고 한답니다. 한 근이요. 오케이? 다른 한 근은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라고 해보죠. 그럼 1하고 2 사이에 두 근이 있다고 치죠. 이렇게요. 이것도 가능하죠. 네. 나는 A를 뭐라고 썼을 뿐이에요. 최고차항 계수 양수라고 썼을 뿐이에요. 하지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또한 나머지 한 근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생각해줘야 되고요. 맞나요? 또 이것도 생각해줘야겠죠. 또 이렇게 되는 걸 다 생각해줘야 되겠죠. 이게 막 미쳐버리는 내용인 거예요. 쌤 그러면 F1이 양수일 때 F2가 음수인 거 한 케이스 생각하고 맞아? 지금 쌤이 뭐라 했죠? F1 양수 맞아? F2 뭐? 음수. 파란색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F1 음수 F2 양수 이렇게 돼. 이게 한 케이스 이게 또 한 케이스 맞아? 네. 또 얘도 F1 검은색으로 먼저 할게요. F1 음수 F2 양수 또 F1 양수 F2 음수 이런 또 케이스를 또 갖다 하는 거죠. 총 몇 개를 해야 해요? 8개. 하나, 둘, 셋, 네 번. 네 번이나 구분을 해야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즉 언제까지냐면 다항함수라는 게 혹시 뭔지 아나요?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를 말해요. 니네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는 끊깁니까? 아니요? 텐내고 끊어요? 아니죠. 한복 끊기처럼 쭉 끊어버리죠. 다항함수의 성질은요 안 끊겨요. 한복 끊기라고. 그럼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봐봐, 지수가 가다가 편의점이 그냥 지나가니? 아니지, 꼭 들리지. 똑같습니다. 봐봐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그 사이에 반드시 어딜 가게 돼요? X축 지금 0을 지나가죠. 1하고 2 사이에 반드시 뭘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케이스를 전부 다 알아. 네. 이해하죠? 결론. 이런 게 사이값 정리라는 겁니다. 뭐를 사이값 정리라고 하냐? 선생님 이거 4개를 다 하는 건 너무 버거워요. 하지만 이 4개를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어요. 저 4개의 공통된 특징은요. F1과 F2의 뭐가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끝! 그러면 그 사이에 반드시 뭘 갖는다? 근을 갖는다. 네. 라는 걸 잠깐 용어를 기억해요. 너네 이과 가야 돼요. 문과에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과 한다는 간단한 전제조건 하에 설명하는 겁니다. 사이값 정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니네는 수업 2 때 배워요. 알겠죠? 어려운 거 없죠? 됩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의 분리의 개념은 다 쓴 거예요. 다 공부한 거예요. 벗어나는 거 없어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면 안 풀리는 건 없다. 오케이? 그리고 얼마나 요령 있는 것들도 요령을 들어야 되는 것들도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쌤이 지금. 알아들었나요? 네. 자, 이 무수히 많은 내용의 결론은 이거죠. 이거 다 실제로 계산하잖아요. 우리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연립부등식이라고 배워야 돼요. 근데요, 쌤이 했던 말, 함수랑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함수의 그래프겠죠? 그쵸?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 어떻다?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다라는 겁니다. 어렵나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됐죠? 다 됩니까? 그럼 어느 때는 이 3개를 다 써야 되고 어느 때는 필요로 하는 것만 고르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나? 근해 분리 이 정도면 충분하죠? 네. 오케이. 그럼 저 문제를 풀어보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이 근해 분리에 대한 설명은 결론은 니네 함수 방정식 부등식 다 똑같은 건데 알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럼 해나가 봅시다. 자, 뭐라고 하냐? 얘가 두근이 1보다 크다. 이거 쭉쭉쭉 써주면 돼요. 쌤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또는 이것만 쓰고 이거 안 쓰면 안 되나요? 이것만 쓰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요? F1이 양수인 것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것도 F1이 양수지만 근도 없고요. 그죠? 네. 또 이것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저 세 개가 다 써져야 되는 거예요. 얘는. 오케이. 네. 근데 굳이 세 개를 다 안 써도 되는 케이스는 정해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빼박이구나. 그러면 걔를 골라주면 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갑니다. 1번.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죠. 어떻게 돼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입니다. 뭐요? 0보다 크거나 같다. 3K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7. K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9. 정답 하나. 두 번째 대칭축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4죠. 네. 이미 확실히 크니까 굳이 안 써요. 이미 정해진 대칭축을 못하러 손 됩니까? 네. 다음 세 번째 특격값이죠. 대입값 얼마죠? 이게 뭐예요? 네. 1을 대입한 값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3K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 18 K는 뭐보다 크다? 6보다 크다. 같으면 안 돼요. 네. 같으면 한 분이 1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1보다 크다고 했죠. 1이 아니고. 그래서 등호가 빠진 겁니다. 네. 됐나요? 그래서 K는 6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9보다 9보다 작거나 같다. 정답이 되죠. 됐어요? 끝!